얼마나 버텨왔는지 손이 말해주더군요. 그런 손으로 포기하는 건 상처에 대한 모욕이에요. 제목 흰 구슬이 오는 밤. 등장인물 한서준 30일. 전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 승부조작 누명으로 선수 자격 박탈. 트라우마 고독 수치에 갇혀 살아왔지만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함. 문아린 29. 재활 트레이너. 과거 환자를 잃은 트라우마로 자신을 탓하며 살아옴. 서준의 몸과 마음 둘 다 치료하려는 따뜻한 성격. 강도혁 45. 스포츠협회 핵심 인물. 승부조작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서준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과거가 있음. 제복기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려 함. 오민호 34. 서준의 과거 라이벌. 비리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 있으나 침묵 중. 서준을 질투했지만 죄책감으로 흔들림. 의르. 서준은 지하 헬스장의 차가운 바닥을 걸레로 닦고 있었어요. 새벽 4시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죠.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불안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 구석구석을 닦아냈어요. 한때 국가대표 유망주였던 손이 이제는 걸레를 쥐고 있었죠.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또 익명의 메시지였습니다. 승부조작범이 아직도 살아있네. 서준은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런 메시지는 매일 왔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죠. 청소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준은 목도리를 더 올려 얼굴을 가렸어요.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는 천천히 걸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집으로 가는 길 24시간 체육관 앞을 지나쳤어요. 유리창 너머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서준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죠. 나도 저랬었는데. 그는 고개를 돌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준은 같은 체육관 앞을 또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문을 열고 뛰어들어갔죠. 한 노인이 러닝머신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서준은 노인에게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노인을 조심스럽게 안전한 자세로 눕혔죠. 119 부르셨어요? 그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한 직원이 황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바로 그때 한 여자가 달려왔어요. 비켜주세요. 그녀는 노인의 상태를 빠르게 체크했습니다. 재활 트레이너 할인이었죠. 그녀는 노인을 안정시키며 서준을 힐끗 봤어요. 서준의 자세와 침착함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노인을 싣고 갔어요. 할인은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서준은 고개만 끄덕이고 가려고 했죠. 할인이 물었어요. 혹시 운동선수셨어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아니에요. 서준은 짧게 대답하고 체육관을 빠져나갔어요. 하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분명 프로였어. 저 움직임은 거짓말을 안 해. 그녀는 체육관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틀 후 체육관 SNS에 그날 영상이 올라왔어요. 신속한 응급처치로 노인 구한 시민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죠. 저 사람 한서준 아냐? 승부 조작했던 그 선수? 설마. 서준의 얼굴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사무실에서 강도혁은 태블릿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서준의 얼굴이 떠 있었죠. 그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또 기어 나오려고 하나.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계속 지켜봐.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보고해. 서준은 자신의 영상이 퍼진 걸 알게 됐어요.
집에서 휴대폰을 쥐고 떨고 있었죠. 또 시작이야. 또 지옥이. 그는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체육관 앞에 할인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서준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나타나자 그녀가 다가갔어요. 잠깐만요. 서준은 멈춰섰죠. 할인이 물었습니다. 여기 오실 생각 없으세요? 재활 프로그램이 있어요. 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인은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도망치지 마세요. 당신에게 아직 기회가 있어요. 서준은 아무 대답 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할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기회? 나에게 무슨 기회가 남아 있어?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체육관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이틀을 고민한 끝에 서준은 체육관 앞에 섰어요. 손은 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으이유. 서준은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할인이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셨네요. 하지만 다른 선수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한 남자가 동료에게 속삭였죠. 저 사람 맞지? 승부조작으로 걸린.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할인은 서준을 재활구역으로 안내했어요. 천천히 시작할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준비 운동을 시작했어요. 스트레칭, 가벼운 조깅, 기본 동작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발차기 동작에서 서준의 다리가 얼어붙듯 멈췄어요. 과거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경기장, 판정, 야유, 카메라 플래시.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괜찮으세요? 할인이 다가왔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는 속으로 자신을 다그쳤어요. 옆 구역에서 훈련하던 한 선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재활? 양심부터 재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변 선수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맞아, 뻔뻔하긴. 서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할인이 그 선수에게 다가갔어요. 김 선수, 여기서 과거 얘기는 금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세요. 선수는 어깨를 으쓱하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조롱의 시선은 계속됐습니다. 서준은 견딜 수 없었어요. 운동을 마치고 할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오지 않을게요. 할인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요? 서준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쟤 때문에 선생님까지 피해를 보시잖아요. 할인은 서준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손을 봤어요. 테이핑 자국, 굳은 살, 상처.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얼마나 버텨왔는지 손이 말해주더군요. 서준은 손을 움츠렸어요. 할인이 이어 말했죠. 그런 손으로 포기하는 건 상처에 대한 모욕이에요. 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체육관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준은 휴대폰을 켰어요. 포털 사이트에 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승부조작범 한서준, 체육관 출입 포착 기사를 열자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또 무슨 쇼 하려고 뻔뻔한애 체육계 망신 서준은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왜 나만 이렇게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삶은 왜 검은 구슬만 굴러오는 걸까?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 시각 한 카페에서 오민호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서준의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한서준이 움직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강도혁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래, 어디서? 오민호는 카페 밖을 내다봤어요. 재활체육관에 다닌다고. 강도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재활? 웃기고 있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강도혁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끝장내. 2번 다시 일어설 수 없게. 오민호는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전화를 끊고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서준아, 미안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서준은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끌어안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움직이기 시작했어.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곳은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서준은 또 지하 헬스장으로 갔어요. 청소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할인 선생님의 눈빛, 포기하지 말라는 눈빛,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날 오후 할인은 체육관에서 서준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갔죠. 할인은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안 오는구나. 하지만 자정이 넘어 체육관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서준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혼자 매트 위에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본 자세를 취했습니다. 떨리는 다리, 굳어가는 몸.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의사무. 서준은 일주일 동안 매일 자정에 체육관에 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훈련했습니다. 하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어요. 다만 조명을 켜두고 응급키트를 준비해뒀죠. 서준은 그녀의 배려를 알아챘지만 역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인이 서준에게 제안했어요. 비공식 테스트를 해봐요. 서준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할인은 고집을 부렸어요. 그냥 확인만 할게요. 기록도 안 남겨요. 결국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빈 훈련실에서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기본 발차기, 회전, 점프. 서준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마지막 동작을 마쳤을 때 할인의 눈이 반짝였죠. 아직 살아있어요. 당신의 실력이. 서준은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할인은 체육관 CCTV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서준의 새벽 훈련을 백업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외부 접속 기록이 있었어요. 누가 우리 CCTV를. 할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바로 보안업체에 연락했어요. 확인 결과 지난 일주일간 누군가 원격으로 접속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P 추적은 안 되나요? 할인이 물었어요.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소행이에요. 할인은 서준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할인은 서준을 조용한 곳으로 불렀어요.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요? 할인이 CCTV 기록을 보여줬어요. 서준은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도혁? 그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할인은 물었어요. 강도혁이 누구죠? 서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날 이렇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리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하리는 서준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기사, 법원 판결문, 증언 기록, 밤을 새워 자료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증거가 너무 빈약했죠. 증인도 단 한 명, 그것도 익명이었습니다. 하리는 판결문의 허점을 노트에 적어 내려갔어요. 증거 불충분, 증인 신빙성 의심, 녹취록 누락. 점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하린의 손이 떨렸어요. 서준도 혼자 과거를 복귀하고 있었어요. 그날의 경기, 이상했던 판정, 갑자기 나타난 증거들. 분명 누군가 계획한 거였어. 그는 노트에 사건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화살표가 한 곳을 가리켰어요. 강도역이었죠. 어느 날 저녁 서준의 집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오민호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서준이 나타났습니다. 왜 왔어? 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오민호는 입술을 떨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 그들은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오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아. 그날 경기.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날 경기, 너 때문이 아니었어. 오민호의 고백이 떨어졌습니다. 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오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조작이었어.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서준의 주먹이 떨렸어요. 그럼 증거는? 증거는 있어? 서준이 다그쳤습니다. 오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다 없앴어. 강도혁이. 그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준이 오민호의 멱살을 잡았어요. 증거도 없이 와서 무슨 소용이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오민호는 서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손을 놓고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죠.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민호는 떠나갔어요. 서준은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구나. 좌절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새벽녘 서준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인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서준이 놀라 물었어요. 할인은 따뜻한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오민호가 왔다 갔죠?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인이 서준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흰 구슬이 뭔지 알아요? 서준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할인이 미소 지었어요. 행운이요. 검은 구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흰 구슬은 아직 2개나 남아 있어요. 서준의 눈에 빛이 돌아왔어요. 2개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과 사랑이요. 그녀는 서준을 일으켜 세웠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찾아봐요. 흰 구슬을. 의사. 일주일 후 서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스포츠협회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복귀 심사 진행. 서준은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어요. 내일? 갑자기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할인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너무 급한데요. 다음 날 아침 협회 회의실은 냉기로 가득했어요. 심사위원 5명이 차갑게 서준을 내려다봤습니다. 강도혁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켰습니다. 한서준 선수, 복귀를 원한다고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도혁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그럼 이것부터 설명해 보시죠.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어느 체육관에서 서준이 다른 선수와 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서준이 소리쳤습니다. 조작? 강도혁이 비웃었어요. 증거가 있나요? 심사위원들도 의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영상은 정교하게 편집돼 있었습니다. 각도도 조명도 완벽했어요. 폭력성을 보이는 선수는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강도혁의 선언이 떨어졌죠. 회의실 밖에서 기다리던 할인이 뛰어들어왔어요. 잠깐만요. 하지만 경비원들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할인은 유리창 너머로 서준을 봤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인터넷은 난리가 났어요. 한서준, 폭력까지 행사, 체육계 복귀 불가 판정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댓글은 더 악랄했어요. 역시 본성은 못 숨겨 감옥 보내야 해. 서준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체육관으로 돌아온 서준은 재활 훈련을 강행했어요. 다시 시작할 거예요. 처음부터. 할인이 말렸습니다. 오늘은 쉬세요. 몸이. 하지만 서준은 듣지 않았어요. 그는 무리하게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1시간 후 서준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준 씨, 할인이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준은 매트 위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죠. 구급차. 빨리. 할인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병원 침대에서 깨어난 서준은 할인을 봤어요. 그녀는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미안해요. 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 밤 할인의 과거가 인터넷에 퍼졌어요. 재활 트레이너 문할인, 과거 환자 사망사고 연루 기사가 떴습니다. 댓글들이 그녀를 공격했어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또 환자 죽이려고? 할인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사실 3년 전 할인이 담당하던 환자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지병 때문이었지만 할인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는데 그 죄책감이 지금까지 그녀를 괴롭혔어요. 서준은 그 기사를 봤습니다. 병실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내 때문이야. 내 때문에.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할인의 집 앞까지 갔어요.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서준은 할인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그만해요. 할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그만해요? 서준이 눈을 피했어요. 저 때문에 선생님이 상처받잖아요. 그만 포기하세요. 할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포기하라고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포기해도 되는데 나는 안 돼요? 서준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인이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서준은 돌아섰습니다. 죄송해요. 그는 체육관을 떠났어요. 할인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왜 혼자 견디려고 해?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오민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는 USB를 하나 챙겼어요. 안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녹취록, 회계자료, 비리 증거들. 그는 서준에게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나가려는 순간 강도혁의 부하들이 나타났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3명의 남자가 오민호를 막아섰습니다.
오민호는 USB를 재킷 안주머니에 숨겼어요. 그냥 산책.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산책? 한 남자가 비웃었어요. 이 밤에 그들은 오민호를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경고하셨죠. 입 다물고 있으라고. 주먹이 날아왔어요. 오민호는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오민호는 필사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하들이 뒤쫓았어요. 잡아. 골목을 누비며 도망쳤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죠. 서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오민호는 한계였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서준이 나타났습니다. 민호야. 오민호는 그대로 서준의 품에 쓰러졌어요. 증거. USB. 너.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으오. 서준은 오민호를 소파에 눕혔어요. 그의 얼굴은 멍투성이었습니다. 민호야, 정신 차려. 서준이 오민호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오민호의 눈이 반쯤 떠졌습니다. 재킷, 안주머니. 그가 힘겹게 말했어요. 서준은 재킷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야? 오민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증거, 다 있어. 녹취, 회계. 그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서준은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차가 떠난 후 서준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파일들이 열렸습니다. 녹음 파일, 문서, 사진들. 그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강도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서준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깔끔하게. 서준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파일은 회계 자료였어요. 수백억 원의 뒷돈거래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판정 조작, 경기 매수, 선수 협박.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이걸로 끝낼 수 있어. 서준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새벽 5시 서준은 경찰서로 향했어요. USB를 꼭 쥐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앞에 검은 승용차들이 멈춰섰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한서준 씨, 잠깐만요. 그들은 서준을 에워쌌어요. 협회 법무팀입니다. 한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그 USB 불법 취득 증거물이에요. 제출하시면 오히려 당신이 처벌받습니다. 서준은 뒤로 물러섰어요. 거짓말. 남자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경찰에 가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다 정리됐거든요. 서준은 도망쳤어요. 골목으로 뒷길로 뛰었습니다. 남자들이 뒤쫓았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해? 그때 할인이 떠올랐어요. 그는 체육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할인은 밤새 서준을 찾아 헤맸어요. 집도 병원도 공원도 다 뒤졌습니다. 새벽녘 지친 몸으로 체육관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서준이 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준 씨. 그녀가 달려갔어요. 서준은 USB를 할인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증거예요. 할인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서준이 설명했어요. 모든 비리,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고. 할인의 눈이 커졌어요. 왜 경찰에 안 갔어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서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막혔어요. 협회가. 할인은 서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그녀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체육관 안으로 들어간 둘은 마주 앉았어요. 할인이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거예요. 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왜 이렇게까지? 할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소중하니까요. 서준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나 같은 인간이 뭐가 소중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인이 그의 턱을 들어 올렸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잘못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체육관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한서준 씨,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서준은 얼어붙었어요. 폭행? 경찰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민호 씨를 폭행한 혐의입니다. 말도 안 돼요. 할인이 소리쳤어요. 민호가 먼저 다쳐서 온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듣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서준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서준은 할인을 받습니다. USB 부탁해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준이 끌려가는 순간 할인은 결심했어요. 경찰이 안 되면 언론이다. 그녀는 USB를 챙겨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할 곳은 탐사보도팀이었어요. 2시간 후 할인은 한 방송국 기자와 만났어요. 이게 정말 확실한 증거인가요? 그 기자가 USB 내용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녹취록도 있고 회계 자료도 다 있어요. 기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후 6시 뉴스 속보가 떴어요. 스포츠협회 비리 의혹, 충격적 증거 입수 녹취록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강도혁의 목소리, 비리 지시 내용.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서준도 뉴스를 봤어요. 작은 TV 화면에 할인이 나타났습니다. 한서준 씨는 무고합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강도역의 부하 5명이 경찰서 근처에 나타났어요. 그들은 서준을 빼내려 했습니다. 아니, 없애려 했어요. 하지만 서준은 이미 눈치챘습니다. 호송 중 차량에서 탈출했어요. 격투가 벌어졌어요. 어두운 골목에서 서준과 부하들이 맞붙었습니다. 주먹이 날아왔고 발차기가 이어졌어요. 서준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3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그는 여전히 강했어요. 마지막 부하를 쓰러뜨린 서준은 숨을 헐떡였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이 서준의 무죄를 보도했어요. 한서준, 승부조작 누명 가능성 높아 협회 비리로 희생된 선수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서준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강도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결승전 출전 금지 명령을 내려 비서가 물었어요. 명분이 없는데요? 강도혁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명분은 만들면 돼. 의유구. 일주일 후 서준은 경기장 입구에 서 있었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관중석은 이미 가득 찼어요. 절반은 환호했고 절반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한서준, 돌아온 영웅, 사기꾼, 나가. 소리가 뒤섞여 귓가를 때렸어요. 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인이 관중석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서준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하듯이, 응원하듯이. 서준은 그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해낼 거야. 라커룸에서 준비하던 서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민호 의식 회복. 공식 증언 시작. 서준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민호야. 고마워.
그는 휴대폰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경기장으로 나가는 순간 조명이 서준을 비췄어요. 환호와 야유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서준은 매트 위에 섰어요. 상대 선수가 반대편에 섰습니다. 심판이 준비 신호를 보냈어요. 경기가 시작됐어요. 서준의 몸이 굳었습니다. 과거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날의 경기, 판정, 카메라 플래시.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관중석에서 할인이 일어섰어요. 서준 씨,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경기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서준은 눈을 떴어요. 할인의 눈웃음이 보였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음이 단단해졌죠. 첫 번째 기술이 들어갔어요. 깔끔한 발차기였습니다. 관중석이 술렁였어요. 아직도 실력이 남아있어. 와. 서준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회전, 점프, 연속 공격.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 경기장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심판석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강도혁이 심판들에게 뭔가 지시하던 순간이었어요. 강도혁 씨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관중석이 술렁였어요. 강도혁은 끌려가며 서준을 봤어요. 분노와 좌절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서준은 그를 똑바로 봤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해 보였어요. 경기가 재개됐어요. 서준은 이제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상대의 움직임이 보였어요. 타이밍이 읽혔죠. 그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회전 발차기가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서준의 필살기였습니다. 상대가 뒤로 물러났어요. 점수판이 바뀌었습니다. 경기장이 순간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폭발적인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서준, 한서준, 한서준.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야유하던 사람들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서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심판이 서준의 손을 들어 올렸어요. 승리였습니다.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았던 3년의 고통, 억울함, 좌절, 모든 게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인이 경기장으로 뛰어내려왔어요. 경비원들이 막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켜주세요. 그녀는 서준에게 달려갔어요. 서준도 그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어요. 서준이 할인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할인도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해낸 거예요. 혼자 힘으로. 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덕분이에요. 관중석의 환호는 계속됐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를 꼭 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오민호도 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잘했어, 서준아.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경기장을 나서는 서준과 할인을 기자들이 에워쌌어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앞으로의 계획은? 서준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검은 구슬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흰 구슬도 있더군요. 기자들이 의아해했어요. 서준이 할인의 손을 잡으며 이어 말했어요. 진실이라는 흰 구슬, 그리고 사랑이라는 흰 구슬을. 할인이 서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준도 미소를 돌려줬어요.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체육관 옥상에 앉아 있었어요.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뭐 할 거예요? 할인이 물었어요.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이죠. 진짜 시작을. 할인이 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함께 할게요. 새로운 시작. 서준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어요. 검은 구슬 같던 삶에 흰 구슬들이 굴러들어왔습니다. 서준은 이제 알았어요. 절망 끝에는 희망이, 어둠 끝에는 빛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거예요. 한서준과 문아린,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아침이. 여러분의 인생에 굴러온 흰 구슬은 무엇이었나요?